청소기에 최대 배출 얼마까지 찍어보셨어요? 뭐 1000에서 2000 이렇게 왔다 갔다 순수익이에요? 거의 약품값 빼고는 거의 순수익입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나요? 계산서 연매출로는 1억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홈케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레전드 세븐 대표 김재현입니다. 홈케어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홈케어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에어컨 청소, 뭐 세탁기 청소, 매트리스 청소, 그다음에 입주 청소, 여러 가지 그 가정주부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그런 분야를 홈케어라고 합니다. 청소업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청소업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다 전문적이 됐죠. 아, 단순히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아, 홈케어라고 하는군요. 혹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일 하기 전에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100평 정도 규모의 레스토랑을 아는 후배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는 어떤 거 가르치셨어요? 문법, 그다음에 영어 읽는 법, 그다음에 독해,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영어로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영어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애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니저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면접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 일을 얼마나 정도 하신 거예요? 일단은 회사에서 있었던 기간은 한 2년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교재를 만들거나 이제 직접 해서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회사에 있다가 혼자 따로 나와서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났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수금을 해서 이제 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데 수금하는 걸 되게 못해요, 제가. 돈을 걷어와야 되는데 가정이 이제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돈으로 이제 넣고 하거나 하다 보니까 적자였어요, 이게. 그 일을 10년 동안 하셨는데 왜 그 일을 그만두고 레스토랑 창업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같이 가르치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람도 되고 좋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른 기침이 1년 동안 멈추지 않더라고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레스토랑 창업을... 후배가 저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 같이 해보자, 평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식당은 이제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지는 몰랐어요. 그건 얼마 정도 하셨어요? 1년 6개월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동네 상가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 다 돌렸습니다. 이 평택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생기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홈케어 쪽으로 내가 배워봐야겠다 하는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 처남이 홈케어 전반적인 거를 이제 청주에서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청소 같은 일을 하려고는 마음에 두진 않았어요. 기술로 조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설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뭘 이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배워서 그걸 응용해서 가르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8년 전 정도 되니까 40살? 처남이 너무 바빴거든요. 전기 청소 일도 따갖고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 일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찰나에 전적 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전적도 보고 못하는 부분을 좀 이제 맡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평택으로 올라간 김에 거기서 이제 새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 설치부터 배우셔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또 배우신 거예요? 배웠다기보다는 부사수로 3개월을 이제 따라다녔는데 너무 바쁘니까 이게 뭘 가르쳐주고 그런 여력이 없으신 거죠, 그 사수분이. 그 다음에 단순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질 않았어요. 3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안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부사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셨어요? 처남 견적 보러 다니면서 네. 이것저것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공장 같은데, 식당 같은데, 요런 데를 이제 청소를 같이 하기도 하고 견적을 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청소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 청소도 보기도 하고. 근데 여름이 되니까 처남한테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세탁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한테 통돌이 세탁기를 하루 가서 분해하는 법을 알려주더니 해보래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에는 세탁기를 주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업무도 보게 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확장하면서 나도 에어컨 청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 평택
주택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처음에는 일을 이렇게 좀 던져줬어요. 근데 그분은 그 기술력이 완전히 분해하는 청소라서 다른 업체 2배가 비쌌어요. 그리고 고객도 그런 기술을 찾는 고객도 있었고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죠. 일을 던져줬다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고 훨씬 꾸준히 하니까 일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드렸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한번 따라가서 봐도 되냐고. 흔쾌히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블로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블로그 운영도 어디서 배운 다음에 하신 거예요? 블로그 운영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 블로그는 거기서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저품질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이거나 의도에 맞지 않는 글을 자꾸 올리다 보면 글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게 아예 삭제된다는 거예요? 잘 안 떠요. 아,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잘 떴는데 어느 순간 안 뜨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여름철이 지나면 그 에어컨이나 세탁기가 주문 들어온 게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입주 청소, 그 다음에 줄눈 같은 것도 처음에 몰라서 줄눈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업체에 하루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서 하루만 보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습니다. 일하는 센스가 있으셨나 봐요. 하루 배운다고 해서 바로 접목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처럼 똥손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근데 오기로 한 거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1시간 안에 금방금방 해나가는데 저는 처음에 4배, 5배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손재주가 없는 편이어도 이런 쪽의 일을 가능한 건가요? 저보다 훨씬 날 거라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고 많이 해보면 언젠간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배워보셨어요? 욕실에 코팅을 발라서 물때가 안 끼게 싱크대 산판 코팅, 그 다음에 이런 상가 같은데 바닥 왁스 작업, 그 다음에 뭐 미세 방충망 설치를 한다든지 다양한 건조기 청소를 한다든지 매트리스 청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거를 그때그때 배웠고, 그 다음에 에어컨 청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에 대한 어떤 기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정용 에어컨 AS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상가 같은 데 보면 천정형 에어컨이나 아주 평수가 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AS를 또 하러 다녔습니다. 설치랑 청소도 해주지만 수리도 할 줄 알면 좋으니까. 예, 좀 많이 알아야 제대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을 그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세탁기 분해 이런 것들도 어쨌든 도구나 장비가 필요한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에어컨, 세탁기, 뭐 입주 청소 이런 거는 초기 자본이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진짜 싸게 시작을 하면 뭐 50만 원이면 장비 사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천정형 에어컨만 하겠다, 나는 벽걸이 에어컨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자기가 마음껏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본 투자한 거는 언제쯤이면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자본 투자한 거는 한 달 내에 열심히만 하면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서 청소라고 고객한테 인식시켜 주시면 안 돼요. 고객이 청소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돈을 따집니다. 맞아요. 청소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로 인식시켜 드려야 됩니다. 청소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면 고객이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오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이따가 여기 동탄에 어린이집에 에어컨 청소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아마 먼저 도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 확인하러 가봐야 됩니다. 팀이라고 하면은 직원분들이신가요? 저한테는 직원은 없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다 저희 팀입니다. 가르쳤던 분들에게 일을 나눠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또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은 또 자기 일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화롭게 잘 지내시네요.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차피 홈케어라는 게 반짝 고객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로그 글도 써야 되고 밖에 현장에 나가서 청소나 아니면 설치나 수리 같은 기술 일도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타이핑 하는 거 컴퓨터 이용하는 게 이제 쉬우니까 그거 두 개를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 이제 하면서 같이 기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잘하는 업체한테 맡기고 자기는 기술만 집중해도 됩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60세가 되신 분도 오셔가지고 에어컨 청소도 해보셨고 입주 청소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보셨어요. 근데 그분도 연습하러 오실 때는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지금은 뭐만 하냐면 소독 위주의 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제일 맞고 제일 재밌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평택에 있는 어떤 여자분 사장님은 에어컨만 하고 계세요, 여름에. 그래서 그걸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안에도 또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에어컨 일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배나 장판 뭐 이런 거를 다 배우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해보니까 훨씬 수익도 좋고 잘 맞아. 그래서 그분은 또 그거를 또 하고 있는 27살밖에 안 돼요. 지금 들어보니까 가르쳐줬던 분들이가 계속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나 또 뭐 어려운 점 같은 거 올리면 저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기술부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또 1년에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그때 와서 또 서로 친문을 나누기도 합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성수기에 최대 배출 얼마까지 찍어보셨어요? 뭐 성수기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1000에서 2000 이렇게 왔다 갔다 순수익이에요? 거의 약품값 빼고는 거의 순수익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약속 시간이 지금 일정이 돼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동탄에 에어컨 청소하는 거 확인하러 가야 돼서 이제 한번 사무실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오셔갖고 청소 같이 하러 모였습니다. 촬영해도 되나요? 예, 촬영하셔도 돼요. 여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알고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이제 종합반 사장님 중에 영업하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면서 명함 돌리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같이. 그날 하루 1시간 정도 했을 때 두 업체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어린이집 잡혔어요. 최근에 명함 돌리셨는데 예, 바로 최근에. 일을 딴 거예요? 예, 그날 땄습니다. 한번 네네. 에어컨 분해를 한번 해보시죠. 아, 이런 벨트를 착용하면 좋겠네요. 벨트가 없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천장형 같은 경우는 필터부터 이제 이게 안전고리라고 해서 안전고리를 빼주셔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예. 큰 업체에서 일을 맡기면 다 같이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큰 대량건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 효율이 더 빠르죠. 어떤 분은 조립만 하고 어떤 분은 분해만 하고 어떤 분은 세척만 하고 그래서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는 전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 같은 거 내리고 하셔야죠. 이런 거를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에어컨 기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기종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이런 에어컨은 천장형 에어컨이라 불러요? 천정형 에어컨 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아, 시스템 에어컨이랑 그냥 일반 벽걸이 에어컨이랑 가격이 달라요?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냥 7만원, 8만원 하고요. 이건 바람이 한 군데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원웨이 에어컨이라고 그러고 바람이 네 군데 있는 건 포웨이 에어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웨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10만원, 12만원. 그래서 우리 교육생 중에 이제 그분은 요런 위주의 에어컨만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죠. 평수가 큰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8대가 한 집에 있어요. 왜냐면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전 일찍부터 오전 타임에 한 집을 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똑같이 혼자 가서 8대를 또 칩니다. 두 개 합치면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지식산업센터나 어떤 상가나 같은 데서 또 천정형만 또 해요. 그리고 그분이 10시 정도에 일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한 2월부터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월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3천만 원. 그래서 한 7월까지는 거의 일이 꾸준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름철 성수기 하고 연봉을 버는 수준이 되죠. 아, 이 에어컨 성수기가 2월에서 7월 정도예요? 원래는 이제 에어컨 성수기가 더워질 때라서 제일 많을 때가 이제 피크가 5월. 그분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영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다른 분들 예. 인터뷰 잠깐 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잠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천안에서 에어컨 청소하고 있는 시원에어 클린 유요셉입니다. 제가 지금 27이고요. 24살부터 지금 시작해서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현장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바로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한 4년,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레전드 세븐 김재현 대표님 만나서 에어컨 청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재현 대표님? 저는 일단은 유튜브와 일단 인터넷 블로그 일단은 보고 했는데 뭐 블로그를 워낙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일단 교육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김재현 대표님 만나고서는 한 3달? 4달 만에 완전 독립해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왜 나와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엄청 노력하고 밤낮 안 가리고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연봉이 오르지 않아서 이게 월급 생활로는 제가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체감하고 내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에어컨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수기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 이제 대량권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서 연매출로는 1억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성수기 때는 거의 1,000만 원 그 정도 전후로는 무조건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비수기 때는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수기 때도 저는 학교 이제 관공서 이런 데를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필터 청소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성수기 비수기 가리지 않고서는 저는 꾸준히 그래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청소하는 일이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괜찮았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보는 인식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사 출신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굳이 앉아서 하는 생활보다 너가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다. 요즘에는 대학교 잘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고 요즘엔 기술이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저는 좀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 살 때 부담은 없었어요? 이제 홈케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를 들고 저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도 한 100만 원 안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현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 일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여성이라서 이 힘이 붙일까봐 혹은 아니면 남성인데 체력적으로 부족해서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제 몸에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힘이 훨씬 납니다. 저도 저 혼자 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 옆에 뭐 입주 청소하시는 분, 제 옆에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거를 그렇게 극복해 나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혹시 재현님 2025년 목표가 있으실까요? 2025년에는 저희 이제 멤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고 더 기술력을 습득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여러 명으로 늘리는 그 작업을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25년 목표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